최근 법원에서 양육비 미지급 부모에 대해서 실형을 선고하고요. 심지어 법정 구속까지 한 판결들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13년차 이혼 전문 이미숙 변호사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양육비 미지급 부모에게 양육비를 받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여러 법적 조치들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당시에는 아직 법원에서 양육비 미지급 부모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은 없었고요. 집행유예 판결을 한 사건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원에서 양육비 미지급 부모에 대해서 실형을 선고하고요. 심지어 법정 구속까지 한 판결들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오늘은 양육비 미지급 부모에 대한 법원의 최근 형사재판 판결의 경향, 그리고 양육비 미지급자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방법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양육비를 미지급한 부모, 이제는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법에 의하면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정하고 있는데요. 양육비를 미지급한 부모를 형사고소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감치명령이 있어야 하고요. 둘째, 감치명령 결정받고 1년이 지나야 합니다. 그런데 감치명령을 받으려면 먼저 법원에 이행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결국 이행명령 신청, 감치명령 신청, 1년 경과하면 형사고소, 이 3단계를 거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예전보다는 규제가 강력해졌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형사처벌 받게 하려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법원이 양육비 미지급 부모에 대해서 집행유예 판결이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2023년 7월 양육비 미지급 부모 중에 처음으로 세 자녀의 아빠가 양육비 미지급을 이유로 형사재판을 받았는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에 처음으로 징역 3월에 법정 구속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양육비 월 80만 원인데 10년 9개월이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가 법정 구속된 것인데요. 또 최근 두 자녀의 양육비 9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아빠에 대해서 1심에서는 징역 3개월, 그런데 2심에서는 징역 6개월로 형량이 1심보다 더 높아져서 최근에는 6개월 실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약 5년간 양육비 5,500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케이스도 있고요. 올해 7월에는 15년 동안 두 아들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이 선고되었고 법정 구속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최근 기사에 따르면 최근 5개월 동안 양육비 미지급으로 기소된 10명 중에 7명에게 실형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최근에는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고 1심부터 법정 구속을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차피 고소당해도 집행유예되니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양육비 이행법에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 조치로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명단 공개 요청 이렇게 3종 세트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3종 세트도 이행명령 신청하고 다시 감치 신청하고 그 이후에나 신청할 수 있어서 오래 걸린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에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는데요. 이제는 감치명령이 아니라 이행명령만 있어도 양육비 안 주면 바로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명단 공개 요청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시행일이 2024년 9월 27일부터이기 때문에 2024년 9월 27일부터 이행명령 받고 양육비 의무 이행 안 하면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명단 공개 요청 가능합니다. 양육비 미지급 부모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는 미지급 금액, 미지급 기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미지급 금액이 클수록 미지급 기간이 길수록 양형이 높아지는데 최대 징역 1년까지 가능합니다. 조금이라도 양형을 줄이려면 돈을 일부라도 변제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형사처벌을 피하려면 첫째, 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당한 사유는 단지 수입이 없다, 경제적으로 어렵다, 재산이 없다, 이런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양육비 금액이 한꺼번에 많은 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이혼 후부터 매월 몇십만 원, 많아야 100 몇십만 원, 이렇게 매월 얼마씩 정기적으로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양육비 금액은 대부분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노동 능력이 있는 신체 건강한 사람이 월 몇십만 원의 돈을 지급하지 못할 이유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려면 불치병에 걸려서 경제활동 자체를 아예 못할 정도까지는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을 피하는 방법 둘째,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입니다. 양육비 이행법에 의하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양육비 채권을 가진 부모와 합의해서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면 수사 단계에서는 불송치 또는 불기소 결정, 재판 단계에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고 합의서를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제출해도 되는데요. 만약 이런 합의가 안 된다면 그 다음 방법으로는 청구 이해소라는 걸 제기해서 그 소송에서 피해자와 일부 금액을 감액하거나 아니면 분할 상환하는 방법으로 합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행했던 사건도 양육비를 미지급한 아빠가 미지급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상대방이 압류해서 청구 이해소를 제기했는데요. 그 소송에서 미지급한 양육비 금액을 일부 감액하고 조정된 금액을 또 몇 개월에 분할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조정 후에 다행히 아빠는 조정 금액을 분할해서 지급을 완료하셨고요. 아빠 재산이 없어서 강제 집행에 어려움을 겪었던 엄마도 양육비를 받는 것으로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양육비 미지급 부모에게 내려지는 최근 법원의 실형, 법정 구속 판결 경향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양육비 안 주고 버티려는 안일한 생각은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굿로이어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